수십 년 동안 정말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던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지금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임대차 계약의 틀을 깨고요. 새로운 글로벌 세력이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변화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만 굳건하게 유지되던 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 배후에 있는 힘과 새로운 선수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혁명이 뒤흔들고 있는 그 기존의 세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임대제도, 전세의 세계 말이죠. 아시다시피 전세는 매달 월세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아주 큰 목돈, 그러니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독특한 시스템이 수십 년간 한국 임대 시장에 거의 뿌리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전세 시스템이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거대한 장벽이었던 겁니다. 당장 수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도 힘들고 복잡한 계약 절차나 언어 장벽도 너무 높았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 시장은 거의 미개척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딱 포착한 대표적인 주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블루그라운드 같은 글로벌 임대 플랫폼들이죠. 이 회사들은 폐쇄적이었던 서울시장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바로 풀 퍼니시드 레지던스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랑 가전이 그냥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서 말 그대로 캐리어 하나만 들고 들어오면 바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주거 공간이죠. 주로 한국에 와 있는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이나 외교관 같은 분들이 타겟이고요. 이들의 방식은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복잡한 부동산 중개 절차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결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입주한 다음에 청소나 유지보수 같은 모든 관리도 앱 하나로 다 해결이 되죠. 한국의 전통적인 계약 과정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줍니다. 서울에 진출한 이후에 무려 90%가 넘는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시장이 더 이상 소수의 틈새 시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요를 가진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블루그라운드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아주 정확히 올라탄 거죠. 첫 번째,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요. 예전 저금리 시대에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걸 선호했지만 그냥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높거든요. 여기에 전세 사기 위험까지 커지면서 시장은 아주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기업 주재원부터 장기 유학생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해요. 이들이야말로 번거로움 없는 이런 간편한 임대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완벽한 고객층인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대 자본과 정부 정책의 방향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업형 임대 사업을 장려하는 추세고요. 모건 스탠리, KKR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큰손들이 서울 임대 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이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이건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혁신이 그렇듯이 언제나 승자가 있으면 새로운 걱정거리도 생겨나기 마련이죠. 보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관리 부담이 없으니 좋죠. 세입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서울이라는 매력적인 도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방식이 아주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딱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시장을 현대화하고 좋은 품질의 집을 공급해서 서울을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 모델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주택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핵심 지역의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자칫하면 원래 살던 중산층 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서울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개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만나서 계약하던 그런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거대 기업과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뉴욕이나 런던 같은 다른 세계적인 대도시들처럼요. 이 조용한 혁명은 단순히 도시의 스카이라인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이 도시를 내 집이라고 부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본적인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서울의 미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